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희 연휴 끝나고 오늘 첫 GV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님이 늘 사회를 보셨는데 본인의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사회를 한번 해보려고 마이크를 제가 뺏었어요. 감독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 많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거 채팅방 하신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고 뭐 저희한테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 필요하신 분은 또 그런 거 요청하셔도 다 해드리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오늘 저희 여기서 질문이나 감상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채택을 하잖아요. 어떤 분의 질문, 어떤 분의 감상평 채택되신 분들한테 가희지 작가님이 내가 그리고 싶은 것 그 책하고 책 3권, 3권 맞죠? 네, 그리고 부모 모임에서 만든 커밍아웃 스토리 책 3권, 그 다음에 아라인 보구에서 만든 무지개 마우스패드, 서울 케어문화축제에서 만든 무지개 데일밴드, 이렇게 드릴 거니까 선착순입니다. 아시죠? 빨리빨리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했나요? 그러면 오늘 저희를 보러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과 즐거운 GV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 소개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비안님은 뭐든 잘하시네요. 진행까지 완벽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했고 연문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규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내에게 가는 길에 나온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는 나비이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N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해가 바뀌어서 27살이 된 우리 게이 아들 예준이 엄마 비비안이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에게 가는 길에 나비님이 1주연, 제가 2주연이겠죠? 네, 주연 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1주, 2주는 기억니은 순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활약상. 일단 이거 읽기 전에 제 마음대로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관람 차수 제일 많으신 분에게 기념품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는 진짜 이 영화 많이 봤다. 몇 회다.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네. 몇 회죠? 네 번째 나왔어요. 난 4번보다 더 봤다. 오, 웃으시다. 4번째. 혹시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돼서 여기 닉네임이 있으시면 아무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드려야 되죠? 지금 막 들어왔는데. 네. 네 번째 상권이 관람 관계. 네,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좀 이따 나오시면 그러면 네. 2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원하시는 선물을 드릴 테니까 꼭 챙겨가십시오. 됐나요? 그러면 질문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감상이네요. 여기 아리나님이 다페이스에서 할 말 많은 소방관까지 다 봤는데 캐나다 토론토가 나올 줄은 몰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10년간 살았던 토론토 오랜만에 보고 세상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소중했던 걸 느끼게 됐네요. 네, 이분한테도 좋은 감상평 남겨주셔서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네. 감독님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감독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 궁금하시죠? 네. 감독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훌륭한 영화. 아,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한 4년 전쯤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가 연을 맺게 됐어요. 이제 부모 모임이 그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었고, 저희도 이제 미디어 활동도 하고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식들에게 내가 혹시 어떤 혐오 발언을 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셨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또 그것에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수많은 혐오나 어떤 차별의 시선들을 나도 점점 느끼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었던 뭐 그런 되게 일상적인 질문들에서부터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의 그 아이는 뭐 여자친구가 있느냐, 뭐 이런 친구들끼리 하는 말조차도 난 이제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분홍치마라는 단체도 사실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소수자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을 좀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상 받은 저기 초청된 해외영화제 저희가 이제 해외 배급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외 영화제나 이런 곳을 트라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영화제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아까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 거 초청 받게 되면 관객분들한테 자랑해야 된다고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는 영화제와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한인 영화제에서 이제 곧 상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사실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너에게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살고 계신 한인 분들도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오히려 더 한국의 지금 이 상황보다 되게 보수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계신 당사자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도 되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전해주셨었는데, 이제 상영을 하게 돼서 이제 해외에서도 좀 볼 수 있는 판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자랑을 드리고, 혹시 해외에 이제 계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그 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 홍보를 할 테니 그때 같이 관객분들께서 설명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나비님이 해주셔야 될 거 있어요. 영화 감사, 승리님. 안녕하세요. 영화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외부 성기가 있어야만 성별 정정이 되는 대법원 입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외부 성기가 있어야만 하는 이제 FTM의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판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2019년도에 기각되었다가 2020년도 전북 분산에서 이제 허용이 되어서 성별 정정을 했고, 최근에는 몇 달 전에는 그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도, 외부 성기를 성형뿐만 아니라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도 FTM 성별 정정 인정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번 전례가 생겼다는 건 중요해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또 문제를 삼고 국가인권위에다 또 저희 이제 인권 관련한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얘기를 한 결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도 분인 비비안님께 질문 드려요. 울고 있는 어피치님이십니다. 친척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경상도 출신인 저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친척들도 너무 걱정됩니다. 가족 바운더리가 워낙 넓은 집안이라서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이 되게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이쪽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조금 그 지방이라는 특색이 있어가지고 친척들끼리 또 그 유대가 되게 세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제 형제가 6남매예요. 그래서 되게 많고 조카들도 많고 막 이래서 저희 아이 커밍아웃을 할 때 그 형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6남매니까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12명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이제 카톡으로 사실은 다 이제 워낙 많아서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래서 쫙 했는데 그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 그 중에 또 종교적인 신념이 굳으신 또 형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나중에 저희 언니인데 나중에 개인톡으로 그런 영상을 보내줬어요. 치료될 수 있다. 치료를 하자. 게이로 살아서 너무 내 인생이 후회된다. 뭐 이런 거를 막 보내주셔갖고 사실 그게 한 4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 거를 나한테 보냈다는 거와 그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되게 가까이 생각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때는 되게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지금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어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아주 피상적인 관계를 그냥 맺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이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그 정도의 관계, 엄마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냥 형제로서의 관계만 있지 사실 이제 그 이후로 마음을 나누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그때 커밍아웃 했을 때 커밍아웃 받고 1년쯤 됐을 때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아직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딱 강해지지 않았을 때라 그 상처들이 이제 저한테 파고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덜 단단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위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저한테 상처가 된 일이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똑같이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제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문제구나. 이 관계 맺기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관계 맺는 사람이 사실은 많든 적든지 간에 어떤 사람한테든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당연히 저한테 상처 주는 행동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단단하면 어떤 말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말은 반사시킬 수 있고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이건 결국 제가 결정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을 때 오히려 그 주변에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할까요? 이게 제가 답을 또 하다 보니까 나비님 하실 얘기를 아까 찾았는데 여기 있다. 머리 빗는 네오님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무심한 부모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연대를 보여주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잘 봤습니다. 나비님의 답이 필요하죠? 이런 어려운 질문을 누가 하시면 왜 이걸 나한테 넘기는 겁니까? 그래요. 저희가 놀라운 사랑과 연대라니 참 부끄럽네요.
어쨌든 당면한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도와야 되고 자식이 아니라도 또 내 주변의 지인이 좀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좀 도우려고 하잖아요. 자식이 이제 이런 걸 정작 그 부모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 조금 저도 좀 놀라웠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레즈비언인 줄 알고, 레즈비언처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스젠더 아니 지정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에게 계속 연애편지를 써서 그냥 레즈비언인가 보다 생각했고, 제가 레즈비언인 건 뭐 상관없지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봐서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서 저희 아이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할 때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왜 네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하는 엄마한테 트랜스젠더인 걸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아이가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젠더 표현이 다른 거죠. 남자아이들처럼 논다거나 그런 남자아이들하고 이렇게 되게 조금 와일드하게 어울리는 것을 제가 좀 뭐라고 하고, 좀 커서는 이제 가슴이 없으면 좋겠어,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할 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나무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다 상처였죠. 그리고 본인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거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이제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걸 아이 때는 본인이 모르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남하고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커서 그걸 알았을 때 본인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정치화를 했을 때 저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무지했고, 처음에는 제가 나도 몰라서 그런 걸 그게 내 책임이야 라고 했지만, 몰라서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당사자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아이 때부터 그런 젠더 표현이 다르면 이제 부모들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까 얘가 혹시 트랜스젠더일지도 몰라. 제가 마치 저희 아이한테 어렸을 때 레즈비언일지도 몰라. 뭐 그래도 뭐 상관없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일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의사하고 뭐 심리상담가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아이 이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해서 진짜 트랜스젠더일 수 있어. 그러면 꾸준히 관찰하면서 뭐 이제 여성 호르몬을 억제제를 준다던가 2차 성징이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남성 호르몬을 줘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으로만으로 본인이 이제 원한다면 성 트랜지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행복하잖아요. 뭐 사회가 그런 걸 문제를 안 삼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줄 알고 본인도 그러고, 물론 어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런 걸 혐오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본의 아니게 아이를 좀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바뀐 세상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제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겠죠. 편한 사람이 되었겠지.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조금은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뭔가 얘기하려면 물론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저와 제 아들이 조금 바뀐 만큼, 또 여러분이 바뀐 만큼 세상은 바뀔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만큼 위대해지는 거겠죠. 완전히 진보된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은 세상을 바뀌는 데 동참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치고 이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는 물론 자식으로부터 비롯 시작을 했지만 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실은 가족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가족한테 어떤 식의 상처받을 때가 제일 크니까. 가족이 아닌 남한테 그러면 좀 덜한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가족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이든 혈연으로 이어지는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주변 사람과의 어떤 존중하고 정말 서로를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부모 모임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영화로 결과적으로 영화로 나왔는데, 이제
이게 90분 정도로 찍었지만 4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찍었거든요. 찍으면서 저희도 변화했고 변화해서 좀 멋진 모습만 나왔지만 그전에 또 얼마나 좀 이상했겠어요. 엄마들이. 그런데 이 덕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현재의 저희 모습이고 그 이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봐주시니 저희 감사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사회적 권한으로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영화로 만든다 이런 연출 의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나비와 비비안을 투탑으로 하는 이 연출로 바뀌신 건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본인의 출연작을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어떤 활동 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저희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 취재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한 8개월 정도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원래 모임, 정기 모임에 가서 이제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나 혹은 당사자분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기록하고 이제 하면서 많은 공부가 사실은 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다들 대부분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주말에 거의 모든 주말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뭐 정기 모임, 하루는 그다음에 책 읽기 세미나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키어 용어들 이런 거 잘 모른다. 제가 처음에 가서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LGBTQ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게 있었는데 맨 처음에 어떤 지민님, 그러니까 그 비비안님의 이제 파트너이신 그 영화에서 앞치마 입고 나오시는 지민님께서 그 LGBTQ가 와이파이 비번인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근처에도 와본 적 없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런 젠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활동상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님들의 어떤 고민에서부터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이르게 되는 그 기간 동안 부모님들과 되게 생애사 인터뷰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부모 모임에서 되게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6시간씩 막 이렇게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계속 쭉 이야기하시면서 아이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듣고 지금 내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나의 고민들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저도 공부가 많이 됐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비님과 비비안님의 어떤 그 솔직함이나 혹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나의 세계로 좀 받아들이고 또 그 성장해 나가고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되게 매력적이고 우리 비비안님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자기 어필 엄청 잘하시고
뭐 예주님의 관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주님 전에 비비안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비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성으로서 자신이 선택해왔던 어떤 삶의 궤적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이 한결님의 성별정정 과정을 또 어떻게 같이 받아들이고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투탑을 제 마음속에 투탑을 이제 선정하게 되었는데 두 분께 이제 두 분이 주인공이세요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어서 두 분이 언제 알게 되셨는지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찍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감독님이 이렇게 저한테 나비님이 이제 주인공이세요.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하길래 이렇게 아주 계속 저희랑 뭐 부모 모임 다른 분이랑 다 찍고 해서 그럼요 우리 모두 주인공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약간 무심한 편이라 정말 가편집본 나올 때까지 저는 생각을 보다가 가편집본을 보고 왜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화인데 우리 둘만 나왔죠? 두 가족만 나왔지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좀 무심하긴 하죠. 저는 사실 처음에 감독님 오셔서 인터뷰를 막 생에서 인터뷰하고 할 때 사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제 인생에. 근데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더라고요. 마이크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진짜 6시간을 차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지치지가 않고 마치 카메라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를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발견했어요, 제가 40대 후반에. 그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사실 내심 뭐 이왕에 영화를 찍을 거면 주인공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엄청 잘해줬거든요. 밥도 많이 해드리고 근데 주인공이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속으로 엄청 좋아하면서 아싸 했습니다. 감독님 제목 왜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본 질문. 라이언님이 근데 되게 재밌는 평도 남겨주셨네요. 그 제목을 보시고 이제 눈물이 나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왜 그런지 궁금한데 사실 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그 선정하고 나서 원래는 그 이제 그러니까 가제였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되게 저희 제작사의 연분홍치마에서는 제목 바꿀 거지? 라는 그런 압력이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평이하다. 그리고 약간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게 어떤 이게 완성형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떤 성장의 서사는 이게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통에 의한 어떤 변화를 계속 겪고 계시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이게 미완성의 어떤 이미지가 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길이라는 이미지와 제가 좀 생각했던 것과 되게 비슷했었고 그래서 그 길이라는 이미지에 이제 당사자들에게 좀 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에게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자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영화도 시작했고 혹은 부모 모임 활동도 시작하셨지만 단순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어떤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더 많이 알리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나 자신에게 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와주시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카톡방에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후원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건 제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성소수자 부모 연대 모임의 성소수자 가족이나 당사자가 아니어도 운영 지원을 위한 후원이나 기부도 가능한가요? 매우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 들어오시면 바로 정기 후원도 있고 일시 후원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모임에는 LI가 아니신 분도 누구 다 참석 가능하기 때문에 모임 참석 신청도 하게 돼 있고 하니까 누구한테든 열려 있으니 언제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감추고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공리만 느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며 언젠가 커밍아웃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두 분께서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뵌 부모님들 중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가 인식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신 분도 계신가요? 나비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일단 부모 모임에 오실 때 그래도 부모 모임 오실 정도까지는 되시니까 오시긴 해요. 물론 와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생각도 안 가지시면 오시지도 않았겠죠. 일단 저희 부모 모임 와서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다른 부모님은 어떤가, 이런 것이 이제 답답해서 오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목사님도 오세요. 요즘 목사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쪽 개신교에서 이렇게 차별 금지법 반대하는 쪽에서 활동하시던 목사님도 오시기도 해요. 또 그분들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생업이라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내려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부모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고루한 생각을 갖고 오시더라도 그 자리까지 오셨을 정도 되면 최소한의 마음은 좀 있으신 거죠. 자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본인의 답답함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은 조금 바뀌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혹시 자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왔다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오셔서 저는 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 싶어서 왔어요 했다가 한두 번 오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얼마큼 바뀔까는 제가 트위터에서 정말 매번 유지영 작가님의 글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에 한번 초대를 해보는 거죠. 커밍아웃은. 초대를 했는데 이제 그 초대라는 선물을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셔서 처음에 당황스럽고 힘드시지만 좀 이해를, 평소에 자식을 많이 친밀하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깊이 알고 싶어하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까지는 안 하셔도 그래 네가 좋다면 된 거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문이 많으세요. 혹은 뭐 회피하거나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뭐 대놓고 혐오하거나 그런 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부모 모임 오실 정도까지 되면. 물론 저는 아주 드문 경우에 오셨다가 뛰쳐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한 번 정도는 매년 동안.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내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모일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여기 단톡방에도 놀라웠는데, 부모님과 같이 봐서 꼭 좋은 결과가 당장은 있지 않겠지만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고 나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안 본 것만 못하고 몰랐던 것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후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씨앗이 심어져서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느 땐가 그것이 보기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모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도 괜찮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하든지 그러겠죠.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싶으면, 아니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단 내가 안전할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도 내가 정서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공간적으로 좀 분리할 수 해도 괜찮을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 그때는 커밍아웃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갑자기 커밍아웃 여기 막 올라가서 하면 곤란하고, 그렇게 안전할 때 하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실은 커밍아웃을 한다는 건 부모님의 혹은 가족의 평온을 깨는 거지만 그거 커밍아웃을 안 할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 안 하면 내 존재가 부서질 것 같은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평온을 깨는 것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해야겠다고 작정이 된다면 내가 안전할 때 하시고, 부모님을 좀 기다려 주시는데 부모님이 기다려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버리려고 하면 부모님이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를 버려라. 그래도 괜찮다. 부모가 나를 생각해서 자식을 낳아준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쨌든 자식을 낳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생물학적인 몸을 낳아줬다고 해서 내가 부모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부모의 기대대로 뜻대로 살아야만 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행복이지,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실은 그런 걸 굉장히 격렬히 반대하는 부모님은 꼭 자식의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자식의 어떤 배우자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자식의 삶에 다 관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꼭 이거 아니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꼭 내 정체성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부모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나와서 얘기했고, 질문 나온 길에 하나 더. 저희 군산에서 이렇게 저 살았고, 군산에서 이제 이렇게 군산 중소도시죠. 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언론에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퀴어임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퀴어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아름아름. 그래서 알게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보수적인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물론 이혼을 했지만 지금도 이혼을 했지만 저희 아이의 할아버님 댁을 명절 때 찾아뵙고 평소에도 찾아뵙거든요. 좋은 관계니까 애 아빠 빼고는 다 좋거든요. 시댁이.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그분들께 커밍아웃을 할 때 물론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저나 저희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이 얘기를 해도, 커밍아웃을 해도 저희 아이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다. 근데 할아버지를 존경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실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내가 아는 너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좀 놀라시긴 하겠지만 너를 굉장히 혐오 말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당사자가.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명절 때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엄마 화내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길래 제 아이한테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화내면 그 상을, 명절상을 확 엎어버리고 내가 네 손을 잡고 나올 테니까. 그러고 이제 같이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예상대로 할아버지도 처음엔 좀 놀라셨지만 이름은 안 바꿔도 되니, 몸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고모나 다른 큰아버지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PD 수첩에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보고 알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 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뭘 많이 배우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뭘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예의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도 일부러 이제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제복에 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액세서리도 안 하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상사, 저희 서장님이 소방서에서 그러시면 서장님한테 이제 프라이드 뱅글 참으면 자네는 제복에 그게 뭔가 아마 그래요. 이거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이 기간에는, 축제 기간에는 저도 이걸 하고 다닙니다. 이제 봐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서장님이 그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빠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선빵을 날리죠. 그럼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물론 경찰이 잡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되게 무식한 소리라는 눈빛으로, 홍군형을 내줄 때 하는 눈빛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뒤에 가서 수근덕거린다고 해요. 저게 자랑이라고 저러고 다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죠. 그게 자랑이 또 아닐 건 뭐야?
사랑일 수도 있죠. 저희 그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저희 성소수자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선물로도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그 아버님의 허심 얘기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신데 우리 자식들은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을 입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이 주신 한정판 에디션 저희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랑이 아닐 게 또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정말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하면은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누가 뭐라고 하든. 사실이니까. 질문에 있어서 답변했습니다. 나비님이 말씀을 하시면 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대리만족. 제 거 좀 할까 봐요. 예주님은 계속 예쁘게 연애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곤란하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하 했는데 전혀 곤란하지 않고 제가 GV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서 영화를 찍을 때 비비안님은 부모로서 자식의 인생이 걱정되지 않았냐. 혹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영화는 영원히 남는데 그거를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 않았냐. 저를 이제 걱정해서 해주신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정말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인지. 그러니까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 별로 사실 제가 또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실 현재 되게 연애를 잘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추억이 될 수 있고 영화로 남기면 좋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된다 한들 지금 현재의 우리가 그렇다고 예쁜 연애를 못할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죠. 나는 자식의 연애보다는 내 영화에 더 관심이 많구나. 내 영화가 잘 되려면 너네가 좀 나와야 되겠고 좀 더 진한 장면을 보여주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되게 영화가 나왔을 때 예준이나 저나 영화를 처음에 보고도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저 예준이하고 제가 MBTI가 똑같아요. ESFP? 그래서 완전 그냥 현재를 즐겁게 사는 약간 머리 꽃받친 스타일이어가지고 둘 다 엄마 영화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서 서로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사실은 뭐 계속 잘 연애를 잘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둘 다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애를 잘 하는 걸로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뭐 제가 또 그렇게 자식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직 연애를 잘 하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 하나 더 할래요. 여기 지민님 관련 질문이 있는데 앞치마에 선캡은 왜 쓰셨냐. 이게 아까 누구셨더라? 울고 있는 어피치님. 네. 이 질문도 예전 GV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들은 이걸 되게 신기하게 보는구나. 저희 집에서는 늘 부엌 입구에 선캡과 앞치마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민님이 남성으로 사셨잖아요. 시스젠더 남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안 해보고 살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근데 어쨌든 조금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변하고 이러면서 본인도 어쨌든 집안일을 좀 하게 돼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방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안일이 고개를 숙여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는 40이 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거슬린다고 막 처음에는 머리띠를 했다가 막 머리띠를 하니까 또 여기가 아프대요. 지미님이 좀 몸이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결 방안으로 찾은 게 선캡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항상 하실 때는 선캡을 쓰시고 앞치마를 입는 게 루틴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아마 주변에 남성분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선캡을 아마 권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비님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요거죠. 여기 저거다 선생님 배불뚝
JG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몇 년 전에 퀴어 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분들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먹먹해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고 집안이 종교적이고 또 보수적이라 학생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혹 어른으로서 줄 수 있는 도움이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언이 있으시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나비님이 발언하실 차례겠죠? 선생님들이 이런 커밍아웃을 좀 가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제가 이제 저기 노조위원장이거든요. 소방노조위원장이라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과 과정에 각가지 이 저기들을 다 넣어달라고 해서 실은 어렵거든요. 성소수자 교육도 이렇게 정규 교육에 넣지는 아직은 힘들겠지만 이제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특강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인권 강사나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누군가 커밍아웃 했다면 먼저 이 쓰신 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 같아요. 신뢰할 만하니까 이걸 얘기를 한 거겠죠. 저희 나라에 성소수자가 최소 어느 문화권이랑 5% 내지 10%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적재자들 250만 명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120만 명, 군인이 6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군인이나 공무원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성소수자가 있는데 내 주변에는 없다. 그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 친구는 정말 이 선생님을 너무 많이 정말 신뢰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선생님은 정말 감사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부담도 되시겠지만 했을 때 먼저 학생의 안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의 심리적인 안전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이겠죠. 그래서 학생한테 그 본인이 어떤 자긍심을 분명히 가질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게 됐을 때 혹은 아우팅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본인이 체크를 하겠지만 선생님은 너를 지지한다. 너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겠고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달라. 그리고 이 성소수자 당사자는 저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를 생각한다고 제 자식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제가 좀 강요를 하거나 요구를 해서 굉장히 저희 아이가 상처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얘기하는 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든 너한테 의논할게. 너하고 의논하고 너를 존중할게. 네 의견을. 그것이 내가 볼 때 좀 걱정스럽고 힘들고 염려가 돼도 너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서 너하고 상의하고 너의 의견을 듣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너하고 의논해서 할게 이러거든요. 아이는 정말 답답하니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려놓고도 혹시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걱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좀 안심을 시켜주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안전할 때 그리고 너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것을 나는 너하고 항상 의논을 할 거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하고 의논해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감독님 질문 하나 하고 처음 보러 왔습니다 님이 감독님 혹시 MTF와 레즈비언 이야기로 후속 작품 하실 것입니까? 아주 강하게 물어주셨네요. 하실 것입니까? 해야 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관심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이제 저희가 개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마무리가 되면은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야기들이라서 저도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일까? 감독님이 후속 작품을 하시려면 저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가 IPTV, VOD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 차례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비비아님이 너에게 가는 길 공식 홍보 부장님이셔서 네, 여러분들의 내 도움을 잘 부탁드리고 나비님 하실 말씀. 크로스드레서이신 분이 적어주셨네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 크로스드레서를 어떤 표현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드시겠구나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괜찮아지고 혹은 어떤 안전한 공간이나 안전한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크로스드레서의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커뮤니티를 조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우리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로 가도록 조금 같이 노력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씩만 한마디씩 하고 저희가 10시에 요즘 또 칼같이 끝내야 돼가지고 아쉽지만 저희가 또 GV가 계속 있을 예정이니 오늘 못 들은 이야기는 다음 GV에서 듣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한 GV여가지고 많이 와주실까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또 이렇게 꽉꽉 채워주신 관객석을 보면서 되게 힘이 나고 여전히 저희 얘기를 들으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트나인에서 계속 GV 할 거거든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할 거니까 그때도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어떤 동성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레즈비언 결혼식을 갔어요. 정말 성대하더라고요. 물론 양쪽 부모님만 나오시고 은사님이 오셔서 주례는 해주셨지만 저희 그런 날들이 꿈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 좀 마음이 어떠실지는 모르고 그런 날들이 오도록 같이 우리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시민 88%가 찬성을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막고 있지만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강렬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느 임계점이 다 와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 1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바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여러분께서 힘내서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는 뭐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명품은 몇 번 봐도 안 질리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영화를 매개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본이라 양껏 말을 못한 것 같으니 다음 GV에서는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GV도 보러 와주시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영화를 이제 저희가 자꾸 영화를 보라고 하는 게 저희 영화를 보면 더 지지하고 연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주변 분들, 제 주위를 봐도. 그래서 항상 우리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에 저는 GV를 늘 다니면서 그게 너무 에너지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늘 연대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진짜 활동 열심히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밖에서 사진 찍고 사인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